이제 본론 들어가게 됐네요, 송시호님.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이게 궁금하죠? 정말 모르겠고 못 알아듣고 제가 이제 제 지식이 짧으니까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기업 분석의 방법은 철저하게 재무 분석으로 봤다면 그렇죠. 스타트업은 달라져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쩌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하는 건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투자고 그렇죠. 저기 북한을 바라보면서 휴전선협에 땅을 사는 게 이 투자라 봐요. 한 10년, 20년을 그럼 결국 비즈니스 모델 하나 봐야 되는 상황일 그렇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다면 정말 정말 그런 딥노이드가 정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건지 대표님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의학에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밖에서 의료 현장을 봤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학교 다닐 때 배웠고 또 선배한테 배웠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3자 입장에서는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고 그런 게 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술적으로 담아보자 한 게 저희 디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이제 딥러닝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 3년 가면서 딥러닝이 뭘까? 딥러닝이 과연 가치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딥러닝보다 중요한 게 있네. 그게 바로 의료 데이터다. 의료 데이터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데이터가 돈이다. 결국 데이터. 예, 데이터가 돈이다. 인텐저블 굿. 무형자산의 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카피가 가능하고 그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글이 왜 잘할까? 뭐 알리바바가 왜 잘할까? 아마존이 왜 잘할까 보면 그들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비즈니스는 흉내를 낼 수가 없고 의료 현장에도 뭐 이런 기술들 이야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결국은 좋은 데이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데이터는 무형이기 때문에 무언가 가식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디파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고요. 그 디파이는 뭐냐면 그냥 의료 영상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분류라는 거는 뭐냐면 병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병변의 정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데이터를 잘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의료 현장의 데이터는 그냥 야전에서 나온 데이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상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의료 기기의 관리 상태, 그다음에 벤더 그리고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도 의료 선생님들의 이 사람에 따라 또 다 다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만지면 손때가 묻듯이 이 영상 자체가 아주 이상적이지는 않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처리하고 하지 않으면은 이 인공지능, 딥러닝이 쓸 수 없는 그런 가비지 데이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빅데이터여야 됩니다. 근데 빅데이터여야 되는데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빅데이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 스몰 데이터입니다. 그건 뭐냐면 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많습니다. 많은데 대표님 궁금한 게요. 엄청난 대학병원들과 그런 데서 이거 필요하다고 인지할 겁니까? 데이터 인지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어요. 예, 인지.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의 본질이 병원은 학문 연구고 그다음에 임상이고 이런 거에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잘 다루는 것은 IT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백오피스 업무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이거는 되게 거죠. 귀찮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걸 모르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재산이나 공부랑은 다릅니다. 공부랑은 다르고 미래의 금맥인데. 예, 예를 들면은 요식업 배달하는 앱 그렇죠.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처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냐면 아파트 상가에 거기 우편물에 꽂아 있는 찌라시 주워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다 수기 입력을 수기해서 그렇게 DB가 지역별로 쌓이다 보니까 옆 지역으로 늘어나고 이름이 알려지니까 그때서는 우리 식당도 해줘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광고도 확장이 하고.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모을 때는 철저히 어떤
사람이 일일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 의사인데 의사는 기본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 갑자기 지금 방금 전에 든 생각이에요. 사장님이랑 얘기하다가 대표님이랑 그 큰 병원에서 수많은 병원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예. 여행사가 되게 많았는데 하나투어가 생겨가지고 자기네 브랜드로 딱 점령을 했듯이 예. 예를 들면 세브란스가 있어요. 세브란스가 이런 대표님의 이런 프로그램들 쓰고 원격 진료만 허용된다면 세브란스 무슨 각 지점을 만드는 거죠, 전국에. 예. 그러면 이 진료로 공유되고 딱 영상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엄청난 인건비가 절약되고 진단은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힘든 건가요? 이게 꿈 같은 얘기인가요? 카카오 공유 서비스를 보시면 좀 유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안 되는구나 이것도. 그 이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왜냐하면 뭐 아까 일부에 말씀하셨듯이 내 잡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아니죠. 대체에 대한 그렇지만 우려고. 진단은 해주지만 사실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고 관리하고 계속 하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이제 하나은행이 있고 신한은행이 있고 KB은행이 있는데 이제 각각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연합을 해서 토스를 선제적으로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도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잡으려고 SK, LG, 뭐 KT, 삼성 해가지고 각자 메신저를 만들고 연합 메신저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서비스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하고 그거를 흉내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돌려 말하시면서 딥노의 비즈니스 모델 가치를 침범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좀 더 말을 해주시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료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툴들을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아니고 스몰 데이터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떤 얘기냐면 특정 병변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70% 정도는 정상 데이터. 충분한 데이터가 병변이 있는 데이터를 또 모으는군요. 검사했는데 아무 질환이 없어요 하는 게 한 70% 되고요. 그다음에 30%가 그러면 질환이 있는 데이터인데 아픈 사람은 계속해서 찍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돼요. 또 그런 데가 이런 문제가 보니까. 네.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빼다 보면 그러네요. 실제 데이터가 이 병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찍고. 그럼 뭐 몇천 케이스 정도. 몇천 케이스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 모을 수 있고.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중국에서 하면 좋겠네요. 예. 내가 갑자기 중국에서 카페에서 하면 대박이겠다. 왜냐하면 그렇죠. 여기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은 다기관이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는 어려워요. 되게 그렇죠.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클라우드로 해서 이제 그런 연구를 이제 연구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끼리 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그 디파이. 근데 병원들끼리 그걸 쉽게 허용이 될까요? 서로 간의 경쟁 관계인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예. 어떤 그 국회에서도 막 서로 여야 싸우시다가 뭐 하나의 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이게 것처럼.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보면 이제 누군가의 불편이 누군가의 고통의 크기가 이제 우리의 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기회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쪽 접근하실 때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병원이나 의사가 좀 정말 불편하고 좀 괴로워하는 부분들을 좀 긁어주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일까요?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제가 3년 동안 옆에서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연구를 좋아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에 남으시고 이제 그냥 임상을 좋아하시는 분은 로컬 병원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거를 하십니다. 근데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자기 연구를 논문이라는 걸로 인정을 받거든요. 예전에는 그 논문이라는 거는 이제 작은 데이터, 그러니까 작은 환자 임상 케이스를 가지고 통계적인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근거 기반으로 해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학회 논문으로 실리고 그걸 이제 뭐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데이터가 많아졌잖아요.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딥러닝이라는 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해외 논문, 의학 논문에 보면 다 AI를 활용해서
쓴 논문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잘 채택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도 연구에도 유행이 있듯이 결국은 우리도 뭐 전에는 이제 그래프 하나 보여주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훨씬 많은 데이터를 달아서 보여줘야 그렇네요. 이게 예. 에비던스가 되는 1차 함수로 거거든요. 선형 그렇죠. 회귀 함수로 해가지고 이제 공식 만들던 거를 이제 최소 자습법 이런 거. 최소 자습법. 이거 어느 시절 거 이렇게 하니.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난이도가 있는 질환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다 고치고 이런 것들은 그렇네요. 결국은 그 맞춤형 의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가깝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그거는 결국 다 데이터 기반의 의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에서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 포스트 메디슨, 뭐 데이터 드리븐드 메디슨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소규모의 어떤 임상 데이터를 갖고 연구했던 거를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것을 논문으로서 이제 인정이 되고 뭐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 없던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나도 연구하고 싶다라는 그 니즈들이 많이 그러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거 또 빼놓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갖고 있는 좀 차별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데이터에 관심 있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모을 수 있느냐. 플랫폼이죠. 예, 그게 첫 번째 관심입니다. 그래서 특정 병변에 대해서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진단 정확도를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좀 다른 식으로 이런 많은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에 좀 저희 회사는 포커스돼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쪽보다도 이제 요 영상 판독의 데이터 그리고 그걸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침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애정과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기술이 의료의 전목이 되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특정 질환만 잘해가지고는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그러네요. 분들이 동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진단 정확도보다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골드 스탠다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거죠. 확보할 수 있는 많은 DB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우리는 거기 앞단에 좀 치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DB를 쌓는데 드는 비용이 결국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많이 그 병원에 있는 의료 영상을 받아서 쌓아서 저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쌓는다는 의미는 이제 그 예를 들어 특정 질환을 저희가 뭐 뉴로파트다 그러면은 뇌 사진 중에 특정 질환만 저희가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잘 레이블링을 해서 이제 그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구조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팍스라는 이제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구조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단은 대부분 영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 검사도 있고 뭐 네. 있지만 대부분은 엑스레이, CT, MR, 뭐 초음파, 뭐 핵의학까지 다 영상으로 하는데 그 영상을 모아두는 저장 서버를 이제 서버가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뷰어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그냥 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픽처, 뭐 아카이빙,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팍스. 그게 아까 궁금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팍스라는 걸 다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팍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팍스는 또 수가도 주고 그렇군요.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이걸 많이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가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에 다 그런 영상들이 들어가 있고 그 쌓여 있는 영상 중에 저희는 선별해서 그러니까 그 쌓이는 영상을 쓰는 거는 비용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아까 궁금했어요. 그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이게 재무적으로 그게 이 코스트가. 영상 자체는 환자의 것이기도 그렇죠. 하고 소위가 병원 그다음에 거일 수도 있고. 병원 거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는 국가에서 이제 보험 체계를 해주기 때문에 그 국가의 거기도 하고 이게 하네요. 근데 굉장히 이걸 왜 좀 딥노이드한테 그냥 쓰게 해주냐는 거지.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게 제일 고민이고요. 그러면 그런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 박스란 서버에 그 영상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금맥이지만 현재는 의미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막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백오피스고 병원에서 백오피스고 귀찮은 업무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냥 저장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연구에도 활용을 안 하고 의사 선생님도 연구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뒤지고 싶은데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딥노이드가 아니었어도 누군가가 그 병원들을 매개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공동의 인프라로 만들어내고 그 플랫폼에서 다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니즈가 그 필요는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 필요를 그쵸. 만약 딥노이드가 그쵸. 이걸 플랫폼을 중간에서 타면 이거는 돈이 되는 거고. 굉장한 그러니까. 큰 맞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인권관계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충분히 지금 병원들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오고 소유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도 줄 때는 그렇죠.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병원에 이때 우리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 쓰게 한다? 만들고 그리고 A라는 병원에서 만들었는데 B 병원에서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그렇죠. B 병원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잘만 되면 이건 그러니까요. 이건 어차피 돈이 이게 플랫폼이죠. 내가 너무 좀 쌍스럽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돈이야. 그죠. 돈들인데 돈인데 남은 주기 싫은 돈이야. 그렇죠. 남은 나한테 주기 싫은 그냥 탁 패켜주고 싶어. 이게 돈도 피처럼 흘러야 이게 돈이 부가가치가 그렇죠. 창출되는데 쉽게 해서 이걸 흐르게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 피를 먹겠는 구조네. 그렇죠. 예. 너무 이게 단순화시켜. 그 과정에서 이제 어. 의사 선생님도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논문도 쓸 수 있게 되는 야 거고.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었던 어떤 그 저 시골의 어떤 의사가 있거나 해외에 있어. 이런. 그렇죠. 예. 그럼 걔네들은 이건 또 약 제약회사야. 그렇죠. 이러네. 이런 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빅5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거기서는 많은 좋은 연구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많은 임상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 툴을 활용해서 우리 포맷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이제 A라는 병원은 뭐 B라는 질환을 되게 잘하고 있고 B라는 병원은 C라는 질환을 잘하고 있으면 내가 약한 거에 질환에 대해서 A가 잘해놓은 걸 갖다 활용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거를 쉐어할 수 있게 해주면 아니 갑자기 아까 1부 때 저기 연구님이 그 영어로 의사들 다 영어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영어가 영어로 됐어. 왜 저걸 맞아, 저 의사 영어로 해놨지? 굳이 꼭 영어로 설명 쓰시더라고. 아니 그 의사 선생님들 꼭 그 진료 주실 때 알아보기 영어로 힘든 많이 필기체로. 쓰잖아. 내가 한번 형한테 물어봤어. 왜 영어로 써요? 왜요? 그게 편하대. 그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워 신기하네. 보이지만 그걸 학교 다닐 때 그만 외웠던 거야. 그 용어가. 우리도 암이 좋잖아. 캔슬.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래서 이거는 이게 만약 잘만 우리 성공을 하면 해외에서도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지. 의학 용어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의학이라는 거는 한 국가에 이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하게끔 학회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인정을 받으면 그 케이스를 그 나라에서는 뭐 예외를 시켜준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굉장히 좋은 임상 시장을 갖고 있고 아주 뛰어난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 경험들을 그냥 경험으로 놓는 게 아니고 아날로그적으로 놓는 게 아니고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경험 자체를 디지털화해서 그것을 재사용할 수 그렇죠. 있고 멀티유지 그 다양하게 쓸 수 있게만 한다면 굉장히 저는 부가가치가 높고 그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돈 되는 거라면 딥노이드만 하게 놔둘까요? 물론 뭐 비슷한 회사들이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실지 모르실 경쟁자들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뭐 루닛이나 분야 같은 몇몇 플레이어들이 있죠. 근데 저희랑은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질환을 굉장히 고도화해가지고 특정 질환을 아주 잘 진단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전 단계 특정 질환을 잘 진단하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데이터를 얼마나 생산적으로 빨리 모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제공하는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우리 툴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이 데이터 포맷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포맷으로 만들어질 거고
어느 순간에 서로 이해관계 맞아서 니네 병원에서 한 거 우리 병원에서 쓸게, 진단에 쓸게라고 하면 그걸 저희가 중개해드릴 수가 있고 거기서 일정 부분에 저희는 BM이 나온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사람의 인체가 이게 인종이 다 다르긴 하지만 또 같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로 갈 수도 있다면 또 해외 플레이어들이 또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까? 뭐 다국적 약이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임상을 하고 쓰듯이 충분히 저는 뭐 모두에게 왔다 열린 갔다 할 수 기회네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